11년 전 오늘 세월호를 타고 제주로 수학여행을 오던 단원고 학생들은 제주에 발을 딛지도 못하고 참변을 당했는데요. 학생들이 오고 싶어 했던 제주에서도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장우리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앞 놀이터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직접 쓰고 그린 시와 그림이 담겼습니다. 이곳에 현수막을 건 사람은 심리상담사 김형미 씨. 세월호 11주기를 맞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의미 있는 추모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글과 그림을 보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세월호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헛되지 않았구나. 김 씨는 사고 희생자를 기리는 노란 리본도 160곳이 넘는 동네 상점에 나눠줬습니다. 리본을 받은 상점 주인들은 다시 손님에게 전하며 그날의 아픔을 나눴습니다. 애들이 먼저 이거 뭐예요 물어봐가지고 이거 세월호 참사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안다고 해가지고 키링 옆에 같이 달아주니까 엄청 좋아했어요. 바쁘게 살잖아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은 그때 잠깐 느끼고 이제 잊어버리고 하는데 이걸 함으로써 또 그때를 떠올리면서 또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세월호 제주기억관에서는 304명의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분향소에는 그리움을 담아 하늘로 보내는 추모객들의 편지가 전시됐고 청소년 체험 부스에서도 노란색을 테마로 한 여러 활동이 열렸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같이 기억하기로 해가지고 여기 왔어요. 희생자 가족들은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바라건대 국가는 이런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삶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명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사 이후 11번째 4월, 올해도 이곳에는 더 안전한 사회를 염원하며 남겨진 과제를 되새기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장우리입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성명을 내고 교육청이 어느 순간부터 안전주간을 운영한다는 공문만 내려보내고 있다며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회적 참사인데도 공문 한 장으로 교육의 책임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논평을 통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생명 안전권을 담은 개헌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제주공항에서 승객이 비상문을 열어 이륙하려던 항공기가 갑자기 멈추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여성 승객은 한 차례 더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했었고 사고 후 여성을 붙잡은 것도 승무원이 아닌 승객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가 승무원 대응이 적절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이 열린 채 비상탈출용 슬라이더가 내려온 항공기. 항공기 안에는 승무원들이 비상문 쪽에 모여 있고 잠시 후 한 명이 끌려나갑니다. 활주로로 이동 중이던 항공기 안에서 갑자기 비상문을 연 승객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 문을 연 승객은 비상문 근처가 아닌 9번째 줄 복도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항공기가 이동 중이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 7m 가까이를 이동했고 왼쪽 출입문을 먼저 열려고 했습니다. 이후 승무원 제지를 받자 다시 반대편 비상문을 열었고 밖으로 나가려던 여성을 막은 건 다른 승객이었습니다. 바닥에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바로 벨트를 풀고 그 범인을 제지했습니다. 이동 중에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부터 낌새가 있었고 1차 시도까지 했었는데도 사고를 막지 못한 겁니다. 갑자기 승무원 한 3-4분이 맨 앞쪽으로 우르르 가셨고 그 과정에서 막지 못했다는 게 여러모로 이해가 안 되고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항공사 측은 승무원들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비상문 앞에는 승무원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없었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승무원들이 적절하게 움직였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재작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비상문 사고 이후 빠른 대응을 위해 승무원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승무원 정기 보안 교육에 승객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식별하고 감시하는 절차를 포함시킨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여객기 승무원들이 보안 교육을 제대로 이수했는지와
승객 저지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승무원 인원 규정만 있고 비상문 관리 등을 위한 배치 기준이 없다며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교육 또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비행 중에 승객이 출입문을 개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정하고 국토교통부는 비상문 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에 착수하고 국내 모든 항공사에 안전 강화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정부가 처음 도입하는 분산에너지 특구 선정이 다음 달 예정된 가운데 전국 11개 광역단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출력 제한 해결과 새로운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3가지 핵심 사업을 담은 추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 내 발전 설비 규모는 2,300메가와트. 이 가운데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59%로 가장 많고 LNG 발전소 21%, 해저 연계선 17% 순입니다. 그러나 전체 발전량 가운데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몇 년째 20%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8년 만에 60배 넘게 급증한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 때문입니다. 정부가 처음 도입하는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에 제주도가 도전장을 내민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분산 특화 지역이 지정이 되면 출력 제한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 내에서 기업들이 신산업을 창출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가 더 확대가 되고 에너지가 자립이 되고 분산에너지 특구를 위해 제주도가 제시한 핵심 사업은 크게 3가지. 첫 번째는 중소형 에너지 저장 장치를 도내 곳곳에 분산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2028년까지 모두 60메가와트 규모를 설치해 지역별로 전기 수급을 조절하고 출력 제한을 해결한다는 구상입니다. 두 번째는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한 전력 거래. 전기가 남아 돌아 가격이 쌀 때 충전했다가 전기가 모자라 비쌀 때 전기를 판매하는 V2G 기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전기를 판매해 이익을 얻고 동시에 출력 제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제주도에서 V2G 서비스를 통해 전력이 남을 때는 전기차에 저렴하게 충전하고 전력이 부족할 때는 전기차 내 배터리를 통해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출력 제한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전기 수요를 창출하는 수요 혁신 사업. 전기가 남아돌 때 발전기를 멈추는 대신 그린 수소를 생산하거나 주택이나 비닐하우스에 히트펌프를 설치해 난방용 열 에너지로 바꾸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리고 3가지 핵심 사업을 추진하는 중심에 가상발전소 VPP 사업자가 참여해 새로운 에너지 산업을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분산에너지 특구에 선정되면 2032년까지 민간 투자 2,900억 원을 유치해 3,2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처음 도입하는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이 다음 달 최종 선정될 전망입니다. 전국 11개 광역단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제주가 최종 선정돼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도가 도내 전체 전력 사용량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일시적 RE100을 전국 최초로 달성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4일 오전 11시부터 4시간 동안 도내 전력 수요보다 많은 전기를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했다며 일시적 RE100을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도내 소비량을 초과한 잉여 전력은 제1, 제3 해저 연계선을 통해 육지부로 보냈습니다. 제주도는 당시 LNG 발전소가 가동했지만 도내 전력 수요보다 많은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했다며 RE100을 달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 4.3 사건 생존 수영인인 90대 남성이 재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4.3 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1949년 제주지법에서 미군정 법령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91살 남성 생존 수영인이 당시 불법 구금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법원에 직권재심을 청구했습니다.
4.3 희생자로 결정받지 못한 일반 재판 생존 수용인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의한 직권재심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정이 행사 운영비에 과도한 예산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올해 1차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남근 도의원은 제주도가 편성한 행사 운영비가 297억 원으로 3년 전보다 48%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1시간 반짜리 행사에 5,500만 원을 투입하는 등 보여주기식 행사에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도정이 추구하는 방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행사였다면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제59회 제주도민체육대회 성화 채화식이 오늘 제주시 삼성혈에서 열렸습니다. 성화는 오늘부터 2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요트와 승마, 패러글라이딩 등으로 봉송돼 모레 제주종합경기장 애항운동장 성화대에 점화됩니다. 모레 저녁 6시부터는 애항운동장에서 개회식이 열리고 폐회식은 일요일 오후 5시 제주도 체육회관에서 열립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